그거 이제 당기는 거죠. 복원 수술할 그 복원.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심지어 추를 달아. 추를 달아? 구리로 된. 그 이제 주데오 폰디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그게 가능한가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을 제가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괴짜 물리학자십니다. 그래서 서울대 최연소 명예교수고 지금 현재는 유니스트의 특훈 교수로 계십니다. 양자 포토닉스 연구소의 연구소장님을 맡고 계십니다. 김대식 교수님이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왼쪽에 있는 포경수술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오늘 랩미팅을 한번 시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주제. 늠름하지 않습니까, 저분? 그렇죠. 네. 한국의 포경수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고민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현실은 어떤 상황이고, 세계적인 추세는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해서 다 같이 한번은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 지점들은 어떤 지점들일지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김대식 교수님께서 이제 물리학자가 포경수술을 연구를 시작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희는 사실 또 물리학자다 보면 유대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치들이 유대인 검사할 때 바지 내려봐. 포경술 했으면 죽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왜 하지? 이런 걸 알게 되면서 야, 이거는 우리나라가 한 거는 이건 진짜 역사의 어떤 진짜 강물 줄기가 잘못된 거구나. 그걸 알아서 저는 이제 1993년에 미국에 있을 때 이건 바꿔야 되겠다. 우리 유대인 친구한테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그랬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사실 저 괄호 안에 있는 부분이거든요. 나이가 있다는 거는 내가 수술대에 들어간다는 거를 인식할 수 있는 그 나이를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제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까지 포경수술을 받은 그래서 유일한 나라입니다. 되게 의외네요. 그래서 한국 포경수술 역사를 보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세계 기록을 계속 경신 중이에요. 1945년에 미군이 들어오기 전에는 0.1% 그냥 없는 거예요. 아무도 네. 안 했습니다. 99년에는 정말 10명에 9명이 수술을 했고요. 그렇죠.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같이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집도 많이 줄었어요. 저희들이 네. 이제 노력한 것도 있고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접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줄어서 지금 한 20%. 사실 그것도 너무 높은 거예요. 네. 유럽의 10배입니다, 20%도.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교수님께서 한번 해주실 예정인데요. 맞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네. 이게 이제 포경술 비율인데 이제 60년, 70년 쭉 가면서 이제 2000년대에는 90%까지 올랐다가 네. 굉장히 이제 빠른 속도로 주는 것조차도 이제 우리는 지금 세계 기록을 네. 주는 것조차도. 네. 근데 이 90%라는 게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남성 중에 포경수술을 한 사람이 90%라는 이야기.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이거는 만 20세 만 20세 네. 기준으로. 만 20세 하고 남자 전체로 봤을 때는 55%를 넘었던 적이 없어요. 네,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어떤 나이 대에서 보면 90%가 당연히 가능하죠. 저 2000년도에 만 20살 기준이라고 하면은 80년대생, 그다음에 90년대생은 거의 다 했다. 네. 뭐 돈가스에 영혼도 팔고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그쵸. 네, 맞습니다. 예. 저도 80년대 출신이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저기에 포함이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제 2000년대를 기준으로 정점으로 이제 조금씩 상당히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요거는 어떤 논문일까요, 교수님? 이공계라면 다 아는 그 유명한 SCI 논문. 저희가 SCI 논문을 이제 비뇨기과 저널에 4편을 냈고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한국의 현실을 알렸고 또 한국이 손자, 아버지, 할아버지가 같이 포경수술을 했다는 것도 밝혀냈고 그리고 이제 성생활이 이제 좋지 않다. 그런 것도 밝혔고 그다음에 이제 급기야 1912년에는 저희가 이제 구성회 선생님도 참여하셨는데 이제 많이 줄기 시작했다. 네. 그걸 이제 저희가 밝혔습니다. 2012년에. 예. 그런데 사실은 이제 줄다가 지금 보면 더 줄지는 않아요. 역시 이제 유럽의 10배에서 계속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다.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고요. 그래서 이 중에 가장 많이 인용된 논문은 얼마인가? 그래서 당연히 포경수술과 성생활입니다.
그렇죠. 네. 왜냐면은 가장 관심 있어 할 거고 그다음에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뭐 인용 횟수가 거의 200개면 네. 엄청나네요. 그때 이제 여러 분야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제 발표하신 논문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사라든지 설문 같은 것들을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실들을 알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 포용수술은 194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90년에 포용수술은 100%가 넘었다. 네. 아, 100%가 넘었다는 건 어떻게 가능한 거죠? 그 해 남아 출생아 수보다 많았어요. 그 보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손자가 같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거를 통계에서 저희가 밝혀냈어요. 아, 근데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소련 거주하는 유대인화라고 제가 이제 설명을 했는데 네네. 소련에서는 이제 유대인 박해 일부러 포용수술을 금지했어요. 근데 유대인은 포용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왜 유대인? 8일 만에. 그거는 아브라함과의 약속입니다. 아, 아브라함 약속이에요. 아, 그 종교적으로 예, 했었어야 종교입니다. 되는 그거는 이유가 거군요. 없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네. 시신을 이스라엘로 옮겨서 그 시신의 포용수술을 했습니다. 그 사례가 있어요. 그런 일들이 있구나. 거의 비슷하게 재미있는 사실인 거죠.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이 같이 한다는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은 많이 줄고 있고, 근데 반면에 의사 선생님들이 이거를 수술 많이 하셨지만 이분들도 그냥 잘 모르고 그냥 하신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 알았고요. 그 다음에 포용술과 섹스의 연구, 성생활의 연구를 하려면 한국은 금광이다. 30세 포경 수술한 분이 수백만이에요. 아무래도 확률적으로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건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연구자의 입장을 볼 때 그냥 금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그 논문이 200번 가까이 인용되게 된 겁니다. 네. 전 세계에서 관심이 있어요. 네. 네. 이게 이제 1945년에 시작된 이제 과학적인 근거인데 네. 저희가 이제 탑골 공원에서 박명일 교수랑 이제 막 정말 수천 명을 인터뷰를 했어요. 네. 네. 신기하게도 80대 분도 70대 분도 해방 후에 수술한 거예요. 1945년에 라인이 그냥 걸립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보면 이 파란 점이 이제 수술한 나이와 연도. 아, 나이와 연도. Y축은 네네. 연도고 네네. X축은 나이란 말이에요. 네네. 일제시대 때는 수술이 없었다. 아. 그럼 일제가 수술을 금지했냐? 아니죠. 조선시대도 당연히 없었죠. 신체 발부 수지 부문대 그죠? 네네. 많은 그 노인들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게 또 나옵니다. 네. 탑골공원에서 할아버지의 등원을 보면 당대 이제 미군 부대에서 일하려면 포용수술을 받아야 됐다. 그때가 또 미국에서도 포용수술이 가장 극성을 이뤘던 때예요. 미군 부대에서 적어도 일하려면 상류층이거든요. 금방 퍼진단 말이에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2,000명이 다 45년 이후에 했는데 1942년에 수술받은 분이 하나 계세요. 네. 세브란스 병원에서. 네네네. 네. 사회초 고위층이고 나름 유명 인사죠. 뭐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그 얘기 뭐냐면 선교사를 통해서 세브란스 병원 이런 데서는 있었지 않았을까. 그 이전에는 1942년도에도 그리고 1945년 이전에도 사실은 있기는 있었다. 근데 그분들이 10명 정도 상류층이었다. 그럼 완전 상류층. 아, 네. 완전 네, 상류층이었다. 완전 상류층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60년대에는 너무 신문 잡지에 광고가 많이 나와서 포용술. 이제 포경수술 광고가 있었나요? 지금은 인터넷은 그때 없었지만 신문하고 잡지. 잡지가 굉장히 컸거든요, 그때. 네네. 대세론이 된 거죠. 또 대세가 되고 우리나라 굉장히 빨리 가잖아요. 이거 상류층이 하는 거고 선진국 하나보다 하는 막연한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이렇게 간 거죠. 그럼 기본적으로. 당시에는 미국에는 포경수술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럼요. 이제 미국이 당연히 독일과 일본도 점령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랑 필리핀에서 유독 성공했을까? 미국과 전쟁했다는 거는 그렇죠. 그게 우리는 싸운 싸울 거잖아요. 법하다. 이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라는 일종의 정신 승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왜? 내가 유대인이야? 안 하는 거죠. 일본도 뭐야? 수술을 왜 해? 근데 이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점령과 해방이 묘하게 섞인 거잖아요. 네네. 거기서 이제 정신적으로 무너진 거죠. 하자 하면서 이제 대세가 되면서 의사 선생님들은 왜 해야 돼가 아니라 언제 해야 돼? 아. 겨울방학에 하세요. 이게 다 나온 거죠. 그렇죠. 네. 보통 방학 때 하죠. 경험상. 그러니까 네. 돈가스 뭐 짜장면 그죠? 그렇죠. 네, 다 나옵니다.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일까요? 요게 이제 저희 그 100% 이상이라는 거를 이제 아. 밝혀낸 건데요. 이게 되게 여기 나오죠. 45년에는 나이에 관계없이 포인트율 0이잖아요. 뭐 0.1%. 네네.
70년대는 그렇게 60년대 많이 해도 여기가 설문을 통해서 컨볼루션까지 하니까 50%를 넘지 못했어요. 30세, 20세도. 네. 2000년대 오니까 95%까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자, 이게 이제 이 화살표를 잘 보시면 1970년에 40세는 2000년에 70세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30년이 지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근데 올라가. 40세 후에 수술 받은 거야, 일부는. 이후에 30년이 흘렀을 때는 그 저분들이 그대로 가야 되는데 저 그래프가 살짝 증가를 한 올라간다. 거야. 40살 이후에도 포경 수술을 받았다는 거죠. 일부는. 죽기 전에 혹시 뭐 내 의사 선생님들이 효도 수술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렇죠. 예. 역사 환경이 생각보다 진짜 많이 중요하네요. 그에 50만이 태어났는데 100만이 수술 받았나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이게 이제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오는 거죠. 1999년도에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의 조사군요. 그죠. 맨 왼쪽이 나이. 수술했냐? 다 했죠. 그래서 언제 받았냐 그랬는데 12살, 그렇죠. 11살, 9살, 9살, 11살.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인지를 하고 있을 때를 이게 하는 바로 거잖아.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겨울방학이란 말이 저기서 딱 나오는 거죠. 거기 뭐 다 했어요. 100%. 안 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어. 네. 나중에 하겠대. 한 명이 안 했다고 했는데 좋아했는데. 할 거래. 할 거래. 어. 이거 뭐 100%인 거죠. 예. 20년 후에 이제 보면 많이 줄었어요. 17세에 보면 이제 아니오가 이제 거의 대세를 이루고 있죠. 네, 20년. 근데 보면 이제 저희가 말한 DNA가 딱 미성년자도 본인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당사자의 의견을 뭐 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시작을 했느냐. 네. 98년에 마릴린 마일러스라고 이제 캘리포니아에 계시는 분인데 네. 뭐 미국 포경 수술에 반대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분이에요. 저분은 이제 미국에서 굳이 포경 수술이 필요가 없다. 제가 이제 어떻게 그분하고 이메일을 하게 됐어요. 네. 한국에 포경 수술하는 거 아느냐? 뭔 소리냐? 안 할 것 같은데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내가 증명해 보겠다. 자료 주시면요. 그랬더니 영국 비뇨기과 학회에서 내년에 특별호가 발견. 심지어 포경술 특별호. 특지포가 나오는데 거기다 한국 상황을 알리라고 초청을 받은 거예요. 이게 그 영국 비뇨기과 학회지에서 나온 특별호군요. 특별호입니다. 딱 보이죠? 다비드상. 우와. 저기 확대해줬어 심지어. 그렇고. 근데 저게 다비드는 유대인이잖아요. 네. 수술을 했어야지. 왜 안 했을까? 유럽이니까. 미켈란젤로가 이탈리아인 유럽인이잖아요. 자기 수술 안 했어. 다비드상 한데 수술을 한 걸로 볼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덮어놨다. 그걸로 기가 막히게 포경 수술 특별을 표지로 만든 거예요. 자료 다시 주시면요. 네. 왜? 돈가스를 먹기를 거부했다고 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다비드는 돈가스를 안 좋아한 거지. 돈가스. 다비는 어차피 8살에 당했으니까. 약간 불변일 수도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목차인데 다 다른 분들이 쓴 거예요. 네네네. 자, 역사, 이슬람에 본 포경 수술. 심지어 이슬람도 다 할 필요 없다. 유대인도 다 하는 것 같지만 안 한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 한국의 포경 수술, 너희도 한국 포경 수술 안 한 줄 알았지? 해. 슬프지만. 이제 그런 얘기고. 포피의 뭐 작용은 뭔가? 포경 수술이 필요한 경우, 뭐 1%의 경우 성병을 예방하는 거 과연 동의 없는 포경수술의 법률적 관점은 없는가? 텔레비에서 포경수술 막 강제로 시켜 아가들은 포경수술 관련 권리가 있는가? 그러니까요. 모르고 당하는데 그죠? 포경수술 유무에 따른 여성 파트너의 성적 즐거움 여성을 설문조사한 거고 어릴 때 포경수술 받은 사람들은 설문 너의 심리적 영향이 있었냐? 포경수술의 심리적 영향 여성 할래 아직도 유럽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포피 복원에 대한 문헌조사 비판적인 시각에서 포피 복원이라는 거는 이제 되게 역사 깊은데 그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살다 보니까 2000년 전에 네네. 그때는 나체로 많이 다녔잖아요. 네. 뭔가 이제 숨기고 싶어 수술했다는 거 나타나기가 싫어. 그럼 이제 당기는 거죠. 복원 수술할 그게 복원. 어떻게든 덮어보려고. 심지어 추를 달아. 추를 다. 구리로 된. 그 이제 주데오 폰디움이라고 그러는데요. 라틴어로. 그게 가능한가요? 네. 모르겠어요. 지금도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라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그런 네. 게 있다. 네. 그런 얘기죠. 예. 아,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되네 오늘. 이건 무슨 지도인가요? 이게 이제 포경수술로 본 세계 지도인데요. 남한이 빨간색으로 일본도 안 하고 중국도 안 되고 우리만 합니까? 하는 거죠. 그 이제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는 이슬람 국가니까 한다 치고 그 이제 아프리카가 이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네요. 북한도 안 하네요. 북한은 북한도, 조사가 네. 안 된 건가요? 북한도 뭐 안 하는데 뭐 상류층은 또 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조사해봐야죠. 미국은 아직도 많은 편이군요. 예. 도대체 그렇죠. 왜 이런 일이 도대체, 벌어지는가에 대해서 이제 숨겨진 가정들이 뭔가 수론을 해봤어요. 대세론.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선지국을 다 하고 있을 거라고 믿지 않았을까 하는 심증이 좀 가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위생에 좋다. 무조건 좋다. 오래 간다. 그럴 듯한데 근거는 없는. 선지국은 왠지 뭐 클 것 같기도 하고 잘할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그냥 막연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남이 하니까 왼쪽에서도 하고 오른쪽에서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거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